금요일 저녁, 주말에 강릉 여행 갈 생각에 막 설레는 마음으로 스마트폰 앱 켜보신 적 많으시죠? 차차가 없는 분들한테 쏙하나 그린카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진짜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그 편리함 속에서 만약에 정말 예기치 못한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 오롯이 운전한 나한테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차를 빌려준 회사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 대법원 판례 3가지를 통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딱 나면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바로 이 질문이 떠오르죠. 어떡하지? 이 차 내 차도 아닌데? 저 피해자 배상은 대체 누가 해주는 거지? 내가 빌린 차로 사고를 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책임이 과연 운전한 나한테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로 그 회사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자, 그 해답은요.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는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3가지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각각 렌터카, 그리고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영업, 마지막으로 리스 차량과 관련된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들입니다. 이 3가지 사건, 겉보기엔 전혀 다른 얘기 같죠? 하지만 사실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통합니다. 바로 차를 빌려준 회사는 사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 법적인 수수께끼들을 저랑 같이 하나씩 풀어보시죠. 자, 판결을 바로 보기 전에 이걸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핵심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행자라는 개념인데요.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 복잡해 보이는 3가지 판결의 논리가 아주 명쾌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운행자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법에서는 좀 어렵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배상 책임을 진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그 차의 운행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얻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회사를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운행자냐? 법원은 딱 2가지를 봅니다. 바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운행지배는 그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운행이익은 그 차 운행으로 돈을 버느냐, 이겁니다.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운행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손에 운행자라는 만능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이걸로 아까 그 3가지 법적 수수께끼의 문을 하나씩 열어볼 시간이 됐어요. 과연 대법원은 우리 생각대로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렌터카 고객이 큰 사고를 냈어요. 회사는 당연히 이렇게 주장하죠. 아니, 저희는 그냥 차만 빌려준 건데요? 운전은 고객이 했으니까 책임도 고객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판결은 아주 명확했어요. 책임 인정. 맞습니다. 렌터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아니, 왜 책임을 인정한 걸까요? 자, 아까 말한 2가지 기준, 운행지배랑 운행이익을 대입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대법원은 렌터카 회사가 그냥 차만 휙 빌려준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운전자 면허도 확인하고 차량 정비도 하고 보험까지 다 관리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운행지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대여료로 수익을 얻었으니까 운행이익도 있었고요.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니 법적으로 명백한 운행자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2번째 사건은 한술 더 뜹니다. 어떤 회사가 영업을 맡긴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회사 몰래 다른 차를 가져와서 영업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회사는 당연히 펄쩍 뛰었겠죠. 아니, 그 차는 우리 회사 차도 아니고요. 저희가 쓰라고 허락한 적도 없어요. 당연히 우린 책임 없죠. 정말 놀랍게도 이 사건 역시 결론은 책임 인정이었습니다. 회사가 허락하지도 않은 차로 난 사고인데도 대법원은 회사 책임을 인정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그 관계 자체를 본 거예요. 회사가 직원한테 우리 회사 이름 걸고 영업해라고 허락했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었잖아요. 이 관계 자체가 포괄적인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이거 쉽게 비유하자면 프랜차이즈 본사랑 가맹점 같은 거예요. 본사가 가맹점에서 파는 메뉴 하나하나 다 허락하진 않아도 그 브랜드 이름 아래에서 일어난 일에는 결국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입니다. 자동차 리스 회사가 얽힌 사고였는데요. 처음 1심, 2심 법원에서는 리스 회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리스 회사는 그냥 돈 빌려주는 금융업체일 뿐이지 차량 운행이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게 대법원으로 가니까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원심, 파기, 환송.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너네 1심, 2심 판결 잘못됐어? 다시 재판해? 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거예요. 대법원은 아래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본 거죠. 대법원이 뭘 봤을까요? 중요한 건 리스 회사라는 그 이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가, 즉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이게 대법원의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판례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법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 실생활에 바로 써먹어 봐야겠죠? 똑똑한 이용자, 그리고 현명한 피해자가 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속하나 그린카 같은 거 빌려 쓰는 이용자라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보험 확인.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예약 전에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 부담금은 얼마인지 꼭 확인해서 혹시 모를 부담을 줄여야 하고요. 둘째, 내가 만약 피해자가 된 경우엔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관도 한번 쓱 훑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번엔 반대로 내가 사고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해 차량이 혹시 렌터카나 공유 차량인지 꼭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배상받을 대상이 운전자 한 명에서 회사까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상대 회사가 우리는 리스 회사라서 책임 없어요 라고 주장하더라도 오늘 본 판례처럼 그게 절대적인 방패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현장 사진, 블랙박스 같은 증거 확보는 당연히 기본이겠죠? 오늘 살펴본 세 가지 판례에 좀 복잡했다면 이 표 하나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렌터카나 카시어링 회사는 차량 관리를 하는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영업을 위탁한 관계라면 직원이 허락 없이 쓴 차로 사고를 내도 책임질 수 있으며 리스 회사 역시 그저 이름만으로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 우리에게 알려준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내용 중에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차를 빌려주는 회사는요, 단순히 차와 사람을 연결만 해주는 중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또 그 운행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하는 한 사고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덕분에 우리 삶이 정말 편리해졌죠. 하지만 그 편리함에 시동을 걸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임의 무게도 함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한 운행에 든든한 법률적 안전벨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